반복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문은 일련의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구조를 말하고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이 반복되는 과정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복하여도 조건이 종료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이 과정만 계속 되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무한 루프라 하고,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할 때는 무한 루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반복문은 크게 제어줄과 몸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어줄은 반복을 종료하는 조건을 제어하게 되겠습니다. 반복문에는 크게 화일문, 두화일문, for문 세 종류가 있고, 세 개의 반복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화일문입니다. 화일문 반복문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일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조건식이 오고, 이 조건식이 만족되면 계속 몸체를 실행합니다. 즉,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프로그램이 그 반복문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조건식을 평가했을 때 false가 되면 몸체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무한 루프 형태로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기존 C에서는 이런 형태로 작성했지만 이제 C++에서는 불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while true 형태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웹 서버처럼 무한 루프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counting matching digits라고 하는 실습이 있습니다. 이 실습을 화일문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ount matching digits입니다. 이거는 뭐 처음 1장에서 우리가 했던 reverse integer랑 뭐 전반적인 구조는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한 그 정수를 구성한 한 숫자 그 디짓들을 계속 얻어서 이 숫자랑 그 인자로 들어온 디짓과 일치하는지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ount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 디지트가 주어진 수에 몇 번 등장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계속 남을 10으로 나머지를 추하게 되면 맨 마지막 자릿수를 얻게 됩니다. 그 자릿수와 디짓을 비교해서 그것이 일치되면 카운트, 일치되지 않으면 이제 나누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 경우에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요 인자들에 대해서는 count matching digits는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함수를 작성할 때 함수의 그 매개 변수들을 잘 봐야 돼요. 그 매개 변수가 어떤 타입이고 특정한 타입이면 그 타입의 범위를 도메인에 대해서 모두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지 말고 디지트에 대해 살펴봅시다. 디지트는 한 자릿수 정보가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가 0, 1, 2, 3, 4, 5, 6, 7, 8, 9 요 숫자들 아니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if 0보다 작거나 또는 디지트가 9보다 크면 return 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뭐 이런 10 뭐 이런 숫자가 들어오면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게 없었으면 O 동작을 하겠죠. 물론 10이라는 숫자 이게 없으니까 10을 계속 비교해봤자 10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0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숫자의 범위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똑같은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약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서 내 프로그램이 정확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행을 해보면 0이 나옵니다. 2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10으로 모드했을 때 원래는 이 경우에 앞에 거는 2를 주는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넘버를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면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경우에 다 정확하게 처리를 했나? 이 경우에는 또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int min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제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엉뚱한 값을 넘버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바꾸면 넘버를 정수를 롱롱으로 유지하게 되면 롱롱은 그 범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int min일 때만 안 되기 때문에 int min일 때만 뭔가 별도 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 min의 맨 마지막 자리는 8입니다. 8이기 때문에 그 8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주면 이제는 long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do while문입니다. do while문은 반복문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제어줄이 맨 뒤에 와 있습니다. while문은 앞에 있었는데 do while은 이제 뒤에 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while 조건이 false가 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처음에 몸체를 실행하고 조건식을 비교하기 때문에 do while문은 몸체가 최소 한 번은 실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for문입니다. for문은 제어줄이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init, condition, step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된 for문을 전통 for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C++부터는 11부터는 for each for문이라고 해서 좀 더 이 기존 이 전통적인 for문 말고 새로운 형태의 for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for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행되는 순서는 init이 실행되고 그 다음 조건을 살펴보게 되겠고 조건이 참이면 body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step이 실행되고 다시 조건을 오게 됩니다. 따라서 init은 딱 한 번만 실행되는 곳이고 컨디션에 따라서는 몸체도 스텝도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init에는 그 제어 변수라고 해서 반복을 제어하는 변수, 몇 번 반복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 변수를 정수 변수를 선언하게 되겠고요. 이 변수가 n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라는 것은 이 for문은 총 n번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컨디션이 false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for문은 이렇게 while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for문의 제어줄에 선언된 변수는 이제 C에서는 이렇게 못했는데요. C++부터는 이 init 부분에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C++17부터는 if문과 switch문에서도 이 init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선언된 변수의 가시 영역은 요 for문 내로 제한이 됩니다. 이런 가시 영역을 우리가 다른 말로 블럭 영역이라고 그래요. 요 블럭 내에서만 유효하다. 이 때문에 다른 for문에서 같은 의 변수를 선언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int 쓰고 여기서 int 써도 이 int 변수의 가시 영역은 요 안에서 제한되어 있고 또 요 int 변수는 요 안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같은 변수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첩이 됐다. 가시 영역이 중첩이 됐다. C++는 가시 영역이 중첩이 돼도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int n이라는 게 있고요. 이 n은 전역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f 함수 안에 int n이라는 그 지역 변수가 있고요. 또 블럭 안에 n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n의 가시역은 전체이고, 요 n은 여기고, 이 n은 이 블럭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중첩이.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변수들의 가시 영역이 중첩될 때는 뭐가 먼저 우선이 되냐면은 가시 영역이 가장 작은 것이 우선이 됩니다. 즉, 여기서는 요 위치에서 n은 이 n과도 중첩되는데 현재 이 n이 들어있는 가시 영역은 요 블럭입니다. 그럼 이 블럭에 n이 변수가 있으면 이 n은 이 블럭에 있는 것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는 값은 1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은 이 n과는 별개겠죠.
이 얘는 요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얘는 얘 아니면 얘가 되는데 이 n이 얘보다는 더 작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가시 영역은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시 영역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가 우선이 된다. 그래서 이 위치 n에서는 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시 영역이 중첩됐을 때는 그 안에 게 우선시 되는데, 현재 가시 영역 게 우선시 되는데, 그러면 그 가시 영역 밖에 있는 것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n은 전역 변수 n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1이 출력됩니다. 그러면 요 n에서 여기서도 가시 영역 연산자 앞에 붙이면은 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역 변수들이 중첩됐을 때는 가시 영역 연산자를 통해서 해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n을 쓰면은 2n -1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k가 있는데 이 k의 경우에는 전혀 가시 영역이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k는 요 k가 출력이 될 테고 0이 출력될 거고 여기서는 1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포문의 제어주에는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0, j = 0 이런 식으로 해서 i는 증가시키고 j는 감소시키는 형태로 한 문장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C를 나는 프로그램 잘해 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 몇 줄 짰어? 그 프로그램 짰는데 몇 줄로 프로그램 작성했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나 10줄, 내 프로그램 10줄이야. 근데 나는 5줄에 짰어. 내가 더 잘 짜네?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라인 수가 적다고 무조건 우수한 코드는 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라인 수를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제일 지금은 우선시 되는 건 라인 수가 아니라 가독성입니다. 코드의 가독성. 얼마나 읽기 좋고 한눈에 잘 들어오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뭐 사람마다 견해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어주를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포문의 제어줄은 반복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포문은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init 부분에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타입의 변수는 여러 개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선언할 수는 없고 우리가 C++에서는 이 콤마가 연산자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의 콤마는 연산자는 아닙니다. 요거는 연산자가 맞는데 요거는 연산자가 아니다. 그래서 쉼표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연산자는 아니다. 그 점도 한번 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복합 선언할 때 사용되는 그 쉼표 그리고 그 매개 변수나 인자를 전달할 때 그 쉼표는 쉼표 연산자는 아니다. 그 점 한번 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복문을 작성하는 팁인데요. 포문을 작성할 때는 not equal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작성을 하면 n이 짝수가 아니면 이 값은 i는 0이고 플러스 2씩 증가하기 때문에 i 값은 항상 짝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n이 홀수면은 이 포문은
무한 루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루프 종료 조건에는 not equal 대신에 어쨌든 i가 증가하고 뭐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크거나 작거나 형태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반복 횟수와 관련된 변수를 또 폼은 몸체에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끔 바꿀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안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드를 읽을 때 요 위치만 보면 이 폼은 10번 반복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만약 i 변수가 폼은 안에서 막 바뀌게 되면 여기서의 우리가 인식됐던 반복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코드를 읽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폼은 몸체에서 제어 변수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11부터는 그 for each for문이라고 새로운 형태의 for문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문이 두 종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제어 변수를 이용하는 그런 for문이고, 그 for문을 우리가 전통 for문이라 그러고, 두 번째 이 슬라이드에 설명되어 있는 for문을 for each for문 또는 range for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타입을 사용할 때는 그 배열이 아니더라도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양한 복합 타입을 사용할 때는 이 for each for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반복자를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앞에 변수를 놓겠고요. 변수를 선언하게 되겠고, 땡땡하고 복합 타입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for문이 돌아가면서 각 이 복합 타입에 있는 요소들이 차례대로 n에 대입이 됩니다. n에 대입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간결하게 for문을 전통 for문 대신에 for each for문을 써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 for each for문에 그 C++가 약간 더 파워풀한 측면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참조 변수를 쓸 수 있습니다. 참조 변수를 쓰게 되면은 n equal 1 하게 되면은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값이 1로 변합니다. 만약에 참조 변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n을 equal 1하면 실제 리스트에 있는 값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n이 2로 대입된 다음에 그 2를 1로 바꾼 거니까, n값을 바꾼 거니까 배열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하지만 참조 변수를 쓰면 참조 변수는 그 할당된 값하고 똑같은 변수가 되기 때문에 n을 수정하면은 배열에 있는 내부 값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or each for문을 쓸 때 참조 변수들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세 가지 그 반복문을 쓸 때는 break와 continue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reak 문은 스위치 문에도 사용되는데 같은 의미예요. 소속되어 있는 문을 종료시킨다. 그 문장이라보다는 스위치 문, for 문, while 문, do while 문을 종료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continue 문은 스위치 문에서는 안 쓰이고 반복문에서는 쓰이는데 루프 중간에서 루프 끝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게 잘못 설명된 책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continue는 루프의 시작으로 간다. 그런데 아까 이 순서도를 그린 걸 보시면은 여기서 continue를 만나면 1로 가는 거예요. 물론 1로 가나 맨 앞으로 가나 차이는 없습니다. 왜? 컨디션을 만나니까. 그래서 while문의 경우에는 루프의 끝으로 가나 시작으로 가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을 공통적으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continue를 설명하려고 하면 정확한 것은 루프의 끝으로 간다. 루프의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루프의 시작으로 하면 여기로 가겠죠. 그런데 루프의 끝으로 가니까 여기로 가는 겁니다. 루프의 몸체의 끝. 그러면 조건을 따지겠죠. 그리고 포문에서는 이 바디에서 그 컨티뉴를 만나면 바디의 끝으로 갑니다. 그럼 뭐래요? 스텝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디에서 포문의 바디에서 컨티뉴를 만나더라도 스텝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으로 간다. 따라서 통일되게 화일문, 두 화일문, 포문에 대해서 컨티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루프의 시작으로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루프의 끝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if문을 조건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흔하게 하는 실수는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 또는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복문에서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10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100번 반복하거나 뭐 10번 반복하는데 1번 반복하고 그렇게 프로그램 짜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어떤 실수를 해야 하냐면은 10번 반복을 하는데 11번 반복하거나 9번 반복하는 거예요. 즉 한 끗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 적게 하거나 하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작성한 그 반복문이 올바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간단한 예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면 내가 작성한 것이 맞구나, 틀리구나, 무슨 실수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학적으로 증명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서 하기는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 데이터 갖고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off by one 에러가 발생했을 때 왜 그럼 이 off by one 에러가 발생하냐? 그 이유는 그 off by one 에러가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냐면은 조건식이 잘못됐을 경우, 또는 초기 값을 우리가 잘못 설정해서 올바른 횟수로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반복문을 확인할 때에는 그 초기값,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결과값이 있을 텐데 그 결과값에 초기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 초기값을 잘 설정했는지, 그리고 조건식을 잘 세웠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지금 요 주어진 예제는 뭐냐면은 투자가 2배가 되기 위한 연수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투자했는데 언제 되면 내 돈이 2배로 불려지냐라는 거예요. 평생에도 안 불려지겠죠. 지금의 이율 가지고는. 그런데 만약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현재 이율 뭐 0.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 현실 세계의 이자율 갖고 이거를 따져보려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손으로 해보면 돼요. 손으로 해봐도 되고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봐서 해봐도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초기 잔액의 100이라 그러고 이자율을 50%로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이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머릿속으로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루프가 돌 때 ES 값은 1이 되겠고요. 밸런스 값은 150이 됩니다. 그러면 150은 아직 타겟 밸런스는 200일 테니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바퀴 더 돌 거예요. 그럼 ES는 2, 그리고 밸런스는 이제 225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화일 루프가 도는데 이제 225는 200보다는 크니까 화일의 조건식이 false가 됩니다. 그럼 빠져나오게 돼요. 그럼 ES 값은 2가 되니까 50% 이자율이 50%일 때 내가 집어넣은 돈이
2년이 지나면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이 값들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경우에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성립했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실수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어서 이 방법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디버깅할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조건식이 맞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밸런스와 타겟 밸런스가 일치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잔액이 100이고 이자율이 100%라고 합시다. 그럼 처음에 들어오면 이자값은 1이 되겠고 2배로 늘리게 되면 그 이자를 더하게 되면 200이 돼요. 그럼 200과 200이 요걸로 비교하면은 200은 200보다 작지 않으니까 false가 돼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럼 결과값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이걸 이용해 썼으면 while loop가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돌게 돼요. 그럼 틀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작성한 식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문 작성할 때는 off by one error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off by one error는 또 다른 말로 fence post error라고 합니다. fence post error. fence post는 우리가 이런 fence를 치려고 그러는데 fence를 2개 치려고 그러면 기둥은 몇 개 세워야 돼요? 3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ence를 2개 세워야 되니까 기둥도 2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fence post error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off by one error처럼 하나 차이로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for loop를 for loop 아니라 모든 반복문을 작성할 때 한 번쯤 off by one error 아니면 fence post error가 있는지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걸 검사해 볼 때 어떻게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간단한 예로 테스트해 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작성할 때 루프에는 하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했을 때 종료되는 시점이 루프의 몸체의 중간에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을 입력할 때까지 반복하자. 정수를 입력받아서 뭐 합을 계산한다든지 평균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수를 입력받고 이게 -1이 아닌지 보고 -1이 아니면 더하고 다시 또 와서 입력받고 -1인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루프 앤 하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통 중간에 있는 형태로 해결해야 돼요. 즉 입력받는 것을 밖으로 빼낸 다음에 왜? 여기서 비교해야 되니까 n이 -1인지 비교해야 되니까 그 조건식 전에 미리 하나를 입력받아야 돼요. 입력받고 이 n이 -1이 아니면 요걸 하고 다시 또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즉 요 입력받는 것이 중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브레이크 써서 프로그램 하지 말라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레이크 쓰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숙제로 줘요. 숙제로 학교에서 교수님이 요번에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반복문 작성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쓰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은 답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은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즉 별도 변수를 하나 둔 다음에 입력을 받고 그 변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변수에 의해서 즉 n이 -1인 이 조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바꿔가지고 브레이크 쓰지 않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걸 숙제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짭니다. 그래서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수 입력받아서 이것이 마이너스 1이면 종료해. 아니면 뭐해. 그러면 그대로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속 무한 반복해야 되겠고 이 종료되는 조건은 화일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해야 돼요. 그럼 중간에서 if문 갖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걸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되는 거죠. 이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루프 앤 하프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뚜렷한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럼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직관적이고 괜찮은 방법이에요. 뭐 브레이크 쓴다고 문제 있는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반복문 작성 팁. 그러면 세 종류의 그 반복문이 있는데 언제 각각을 쓰냐?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폼을 쓰시면 돼요. 요번에 10번 반복해야 돼. 반복해야 돼. 그러면 폼을 쓰는 거예요. 정해진 횟수가 고정적이다. 고정적이면은 폼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반복하는 횟수가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일 수 있다. 그러면 폼은보다는 화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일문을 보면 이 화일문은 반복하는 횟수가 가변적일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이 연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연수가 2배가 되는 건 언제까지 반복될지, 이게 10번 반복될지 15번 될지 3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은 포문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화일문으로 작성하는 거고요. 그럼 화일문으로 작성된 코드를 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화일문은 가변적으로 루프가 반복되겠구나라고 인식되게 되는 거예요. 폼을 보면 제어줄 보고 얘는 몇 번 늘 반복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화일은 언제 쓰냐? 두 화일은 화일문으로 작성하는 형태인데 한 번은 꼭 실행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두 화일문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문 내에 평가값이 변하지 않는 표현식이 있으면 반복문 전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복을 피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복을 피하려고 그러면 변수의 도입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모든 반복문은 브레이크와 컨티뉴먼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억지로 브레이크와 컨티뉴 안 쓰도록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작업하시고 가독성 좋게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브레이크를 많이 쓰다 보면은 코드를 읽는데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안 쓰는 형태로 한번 코드를 재구성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예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예제는 여러분들 실습으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